안녕하세요. 영진 유튜브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그 상가 건물 임대차나 주택 임대차에 있어서 그 세입자가 월세를 안 내고서 잠적한 경우에 그 임대인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. 자, 원래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그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하는 경우 등에 대비해서 그 보증금을 월세의 10배 내지 20배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죠. 자, 월세가 100만 원이라면 보증금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인 것입니다. 자, 그리고 만약에 그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했을 때, 즉 상가 임대차의 경우는 연체된 월세 총액이 3개월분 이상인 경우, 그리고 이제 주택 임대차 같은 경우는 그 연체된 월세 총액이 2개월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요. 또 한편으로는 반대로 해지하지 않고서 임대차 계약을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. 자, 세입자는 보증금에서 월세를 까달라고 하게 되면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, 자, 보증금으로 월세를 충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인의 자유입니다. 그리고 보증금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임대인은 그 월세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. 자, 그리고 월세 연체를 이유로 해지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계약 해지와는 좀 다르게 그 임차인에게 월세를 달라고 독촉할 필요도 없이, 즉 최고 절차도 필요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. 이것이 우리 대법원 판례 입장이에요. 자, 아무튼 그 임대인이 월세 연체를 이유로 그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 등을 제하고 임차인에게 반환하면서 그와 동시에, 자, 동시에가 중요한 것이요. 그와 동시에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내지 주택, 즉 건물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. 즉 퇴거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죠. 자, 이것을 이제 건물 인도 청구 또는 건물 명도 청구라고 하는 것이죠. 자, 그런데 이제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한 상태에서 그 잠적해버리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는 이제 임대인은 굉장히 난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. 자, 그렇다고 무턱대고 그 상가나 주택의 자물쇠 등 시정장치나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세입자의 영업시설이나 물건들을 드러내거나 또는 전기나 가스 등을 끊어버리는 경우에는 오히려 그 세입자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해서 재물손괴죄, 주거침입죄 또는 업무방해죄, 또 심지어는 절도죄로 처벌될 수도 있고 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.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죠. 자, 따라서 이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고 잠적했다고 해서 절대로 자물쇠 등 시정장치를 뜯고서 들어가거나 시설물이나 살림살이를 드러내거나 또는 전기나 가스를 끊어버리게 되면 절대 안 됩니다. 자, 아무튼 장기간 월세가 연체된 상황에서 세입자가 상가 점포나 주택에 물건들을 그대로 둔 채로 잠적해버리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임대인 입장에서는 자, 어떻게 해야 될지 당혹스럽고 난감할 수밖에 없는데요. 자,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가 문제인데, 자, 요약하자면은 가장 먼저 이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해야 되겠죠. 이제 해지하고 나서 이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 인도소송, 즉 건물 명도소송을 제기해서 이 승소 판결을 받아서 그 판결이 확정되게 되면 이제 강제 집행을 신청해서 강제로 임차인의 점유를 빼앗고 공권력을 동원해서 그 상가 점포나 주택 안에 있는 물건들을 치우거나 정리하면 되는 것입니다. 자, 물론 이제 건물 명도소송을 제기해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보통 4개월 내지 5개월, 또 길게는 이제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, 자,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특히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거나 차임이 연체되어, 즉 월세가 연체되어서 그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그 임대인이 그 명도 집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재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해 두는 경우도 있는데요. 자, 시간 관계상 이 재소전 화해조서 작성 부분은 생략하기로 하고요. 자, 이번 시간에는 아무튼 건물 명도 소송과 관련된 부분만 단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. 자, 첫 번째, 가장 먼저 그 임대차 계약의 해지 통보를 해야 되는 것이죠. 자,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그 상가 임차인이 3개월분 이상, 주택 임차인이 2개월분 이상의 월세를 연체한 경우에 그 임대인은 월세를 달라고 독촉할 필요도 없이 즉시 일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.
자,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임대인이 그 세입자에게 해지 통보를 해야 되겠죠. 따라서 그 계약 해지 통보는 이제 문서나 구두, 자, 구두는 이제 말로 하는 것이죠. 또는 그 전화 통화나 문자 메시지 등으로 가능하겠지만요. 자, 이 증거를 확실하게 남겨놓기 위해서는, 즉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는 증거를 확실히 남겨놓기 위해서는 그 계약 해지의 내용을 문서에 써서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좋고요. 이 세입자의 내용증명 우편 수령 사실이 명확하게 남도록 이 배달증명 옵션으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임대차 계약서에 나와 있는 그 임차인의 주소지가 있는데, 자, 그 주소지로 이제 그 내용 증명을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, 자, 그 임차인이 받지 않고서 다시 반송이 될 경우에는 의사표시 공시송달이라는 제도가 있어요. 따라서 그 의사표시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는데, 자, 실무상으로는 그렇게 복잡한 제도까지 이용하는 일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. 자, 왜냐하면은 이 건물 명도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때에, 자, 그 소장에 임대차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기재하면 되기 때문입니다. 자, 두 번째, 자, 임대차 건물인 상가나 주택에 함부로 들어가서 그 물건들을 빼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.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죠. 자,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하더라도, 자, 임차인이 잠적한 상태라서 상가 점포 내지는 주택 안에 있는 시설물 등을 철거하거나 제거해서 원상 회복을 시킨 뒤 그 상가 점포 내지 주택을 돌려주거나 주택 내에 있는 살림살이를 빼고 그 주택을 돌려주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. 자, 그렇다고 그 자물쇠 등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열고서 함부로 들어가서 세입자의 시설물이나 물건들을 밖으로 빼버리게 되면은 재물손괴죄나 주거침입죄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. 자,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까지 그 해당 점포나 주택의 점유자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본인 소유 건물이라 해도 그 점유권자인 임차인의 허락 없이 임대인이 무단위로 점포에 침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. 주택도 마찬가지죠. 자, 우리 대법원은 타인이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자신 소유의 비닐하우스의 열쇠를 손괴하고 그 안에 들어간 행위가 재물손괴죄 및 중어침입죄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판시하고 있는 것입니다. 즉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이유로 임차 건물의 잠금장치를 강제로 해제하고 들어가 그 안에 물건들을 마음대로 빼냈을 경우에 임대인은 재물손괴죄, 주거침입죄, 절도죄 등이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. 자, 또한 그 월세를 내지 않고서 연체했다는 이유로 그 상가 건물의 전기나 가스 등을 끊어버리는 경우도 있는데요. 자, 이 경우에는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것도 항상 유념해야 됩니다.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자, 그리고 그런 일련의 행위로 그 세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 임대인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. 따라서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게 해지되었다 하더라도, 자, 합법적으로 상가나 주택의 점유를 이전받고 그 안에 물건들을 치우기 위해서는 건물 인도소송 내지 건물 명도소송을 제기해서 그 승소 판결을 받은 후에 판결이 확정되면은 강제집행 신청을 해서 그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서 실행해야 되는 것입니다. 자, 세 번째, 이 건물 인도소송에 관한 것입니다. 자, 임대인이 그 임대차 계약 해지를 한 후에 그 퇴거에 이제 불응하거나 임차인이 퇴거에 불응하거나 잠적한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해서는 그 건물 인도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것입니다. 자, 법적인 명칭은 건물 인도 소송이라고 하지만요,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건물 명도 소송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. 자, 건물 인도 소송의 경우 그 민사 소송으로서 간단한 사건이라고 해도 보통 4 내지 5개월, 길게는 1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월세 연체 후에 신속하게 건물 인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. 자, 그렇지 않으면은 그 보증금으로 연체된 월세나 원상 회복을 위한 비용, 기타 소송 비용을 충당하기 어렵고요. 보증금으로부터 그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운 것이죠. 자, 더군다나 그 세입자가 다른 재산이 없다면은 밀린 월세도 다 받아내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. 자, 그런 이유로 이 보증금은 보통 월세의 10배 내지 20배를 받는 것이죠.
자, 특히 그 상가 임대차의 경우에 그 계약 해지 후에 그 임차인이 점포인들을 해주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자,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월세는 그 보증금에서 공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좀 유념해야 됩니다. 즉 그런 경우에는 보증금에서 그 월세를 깔 수가 없어요. 자, 따라서 임차인이 그 보증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 잠적해 버린 경우라면은 실질적인 영업을 한 기간 동안에 그 연체 차임을 공제한 보증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. 자, 그리고 그 상가 임차인이 잠적한 상태이기 때문에 건물 인도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그 소장이 임차인에게 송달되지 않아서 그 소송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것이라는 걱정을 할 수도 있는데, 자, 임차인의 주소지로 계속 소장이 송달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공시송달 제도가 있죠. 그래서 공시송달에 의해서 소송이 진행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송은 진행되고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. 자, 네 번째, 이 점유 이전 가처분 신청에 관한 것입니다. 자, 임차인을 상대로 이 건물 명도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자, 간혹 그 임차인이 나쁜 마음을 먹고서 임대인 모르게 그 임대차 건물을 제3자에게, 즉 타인에게 다시 임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. 자, 이렇게 임차인이 제3자에게 그 불법 전대를 해버린 경우에는 자,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 명도 소송을 제기해서 그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자, 실제 현재 점유자인 제3자, 즉 전차인에 대한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 제3자를 상대로 또다시 건물 명도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자, 따라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그 건물 명도 소송과 함께 그 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그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명령이 떨어지게 되면은 임차인이 임대 건물을 제3자에게 불법적으로 전대한다 하더라도 그 임차인에 대한 승소 판결문으로 그 제3자, 즉 그 전차인까지 그 건물에서 내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. 자, 다만 그 임차인이 잠적해 버린 경우라면은 그 제3자에게 전대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겠지만, 자, 혹시나 조금이라도 불안한 생각이 든다면은 그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 여부도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. 다섯 번째, 그 임차인이 남겨놓은 물건의 처리에 관한 것입니다. 자, 이미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건물 인도 소송은 그 임차인이 잠적했다 하더라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이 가능하지만 그 상가점포나 주택 내에 그 임차인이 두고 간 물건이나 살림살이 등을 그 함부로 처리하거나 처분했다가는 나중에 자칫 그 임차인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함부로 처분하면 안 되고요. 자,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서 그 물건들을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. 즉 그 건물 인도 소송의 승소 판결이 확정되게 되면은 그 강제 집행 절차를 그 법원 집행관에게 위임해서, 즉 신청해서 그 임차인이 남기고 가는 물건들을 적당한 곳에 옮기고서 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보관하고 있다가 그 임차인이 나타나게 되면은 보관 비용 등을 청구하든가 아니면은 그 공탁 절차를 밟아서 그 공탁소에 그 물건들을 보관하면 되는 것입니다. 자, 물론 그 물건들이 그 공탁으로 맡겨놓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많은 비용이 들어갈 상황이라면은 그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그 물건들을 그 경매 처분을 해서 그 금전으로 바꾼 다음에 그 대금을 공탁소에 공탁하면 되는 것입니다. 자,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요.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특히 상가 임차인의 경영난이 좀 심각합니다. 자, 따라서 그 폐업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. 그 일부 세입자분들은 그 월세를 내지 못하고 심지어는 장기 연체 후에 잠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자, 영업이 잘 된다면은 그 임대료를 내고 싶지 않은 세입자는 없겠지만은 그 영업이 잘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월세를 연체하는 요즘 같은 상황에서 그 임대인의 아량도 필요한 것이 상생의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. 자,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그 임대인의 입장에서 그 세입자가 장기적으로 월세를 연체하고 잠적을 해버리게 되면은 그 세입자가 나타나기를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것이고요.
자, 그때는 그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해결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. 즉,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그 신속하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건물 인도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최대한 빠르게 임대 목적물을 정리하는 것이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. 자, 이상으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